안녕하십니까. 한국 MPL협회장 이영주입니다. MPL 10분 특강 총 30강 중 제8강 MPL 부실채권의 정리 방법입니다. 제8강에서는 제1금융권의 부실채권 정리 플로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절차를 정해서 매각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금융권이 부실채권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제1금융기관이라는 것은 시중은행 또는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까지 포함됩니다. 자, 1금융권은 지점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이 나갔습니다. 근데 채무자가 3개월 또는 4개월 연체를 하면 3개월이 넘었으면 부실채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럼 이 부실채권으로 분류한 채권을 지점에서 계속 갖고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여신센터로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점을 30개에서 100개 정도 관리하는 여신센터로 이 채권을 넘기게 되고, 이 여신센터에서 다시 부실채권을 본점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럼 본점에서는 올해 부실채권을 갖다 우리 은행이 갖고 있는 부실채권 중에서 얼마만큼을 갖다가 이 부실채권을 갖다가 빨리 매각을 해야 될 것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은행 본점에서 이번 1년 중에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나서 분기별로 매각을 하는데, 이번 분기에 약 3천억 정도 부실채권을 매각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본점에서 여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들을 모아갖고 그 중에서 매각할 채권을 보통 한 3천억을 매각하려고 하면 약 110% 정도인 3,300억 정도를 부실채권을 갖다가 매각 채권을 갖다 정리를 합니다. 이 매각 채권을 정리를 해갖고 이 채권을 갖다가 매각 주관사인 회계법인에다가 이 채권을 갖다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매각 주관사인 회계법인에서는 이 3,300억 원의 채권을 갖다가, 여기 물건이 뭐 한두 개는 아니겠죠. 보통 3,300억 정도 되면 약 물건이 있다가 평균 1인 한 개당 한 3억 정도로 잡으면 한 100개 정도가 됩니다. 예. 100개가 아니라 1000개가 되겠군요. 1000개 정도 채권을 갖다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채권을 갖다가 풀을 갖다가 다 정리해서 이걸 갖다가 CD로 만듭니다. 이 CD로 만든 채권을 CD로 정리를 해갖고 입찰에 참여할 기관 투자자들한테 내용을 보냅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한테 이러한 어디 공공은행 채권이 갖다가 요번에 가령 3천억이 나왔는데 입찰에 참여할 때를 갖다가 찾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따가 우리가 기관 투자자들한테 이걸 보내면 기관 투자자들에서는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회계법인에서 정리해 놓은 채권에 관한 CD를 갖다가 구입하게 됩니다. 회계법인은 이 CD를 갖다가 매각을 해갖고 수익을 올리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이 매각주관사에서 입찰의 참여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입찰을 참여하게 되면은 입찰 참여자 중에서는 3,300억 중에서 뭐 유치권이라든지 법정이자권, 복잡한 채권이 있는 경우는 그 채권을 좀 빼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가 빠져갖고 최종은 한 3천억 정도가 실제 그 공개 입찰에 들어갑니다. 공개 입찰에 들어가면은 보통 OPB 기준으로서 500억에서 2천억 정도로 풀을 많이 구성한데요. 이 중에서 공개 입찰을 통해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적어낸 기관 투자자가 낙찰자로 선정이 되게 됩니다. 이 낙찰자가 선정이 되면 이 낙찰자도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즉 풀 낙찰자는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민법상 채권 양도 방식으로만 넘기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았었는데 1998년도 자산유동화법이 설립된 이후로부터는 낙찰자는 낙찰과 동시에 이 채권을 갖다 부실채권을 담을 SPC인 유동화 전문회사를 설립합니다. 이 유동화 전문회사를 설립하고 이 유동화 전문회사에 이 낙찰된 채권 풀을 갖다 담게 됩니다. 담게 되고 여기서는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ABS 증권을 발행합니다. ABS 증권은 선순위 ABS, 후순위 ABS 증권으로 나눠서 발행을 하고, 이 발행한 ABS 증권은 보통 금융기관이라든지 또는 기관 투자자가 채권 투자를 하는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 ABS 증권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3천억의 대금을 갖다가 이쪽에다가 은행에다가 매각은행에다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낙찰자는 이 채권을 갖고 와서 유동화 전문회사를 설립했는데, 유동화 전문회사는 SPC입니다. 특수목적회사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만 둘 수 있고 직원이 없습니다. 또한 본점만 둘 수 있고 지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SPC가 직접 있다가 이 채권을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수목적회사이기 때문에
이 채권을 관리할 수 있는 AMC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AMC에 채권을 위탁하면 가령 이 채권을 갖다가 가령 뭐 대신 AMC라든지 유앙코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채권을 전부 관리하는 신용정보회사들한테 이 채권 관리를 위탁을 맡게 됩니다. 위탁을 맡게 되면 이 채권을 위탁을 맡은 자산관리회사는 이 채권을 갖다가 뭐 한 1인당 500억씩 직원들한테 이 채권을 갖다 불려주고 담당자인 AM들은 이 채권을 배당받은 AM들은 이 채권의 내용을 갖다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자산관리계획표를 짭니다. 이 자산관리계획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배당받은 채권, 가령 동작구에 있는 아파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배당채권 중에 하나가 이 채권을 갖고 이 채권이 지금 원금이 얼마고 연체이자가 얼마고 그 다음에 이 물건에 가보니까 유치권이 있다 없다 또는 여기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없다 또는 후순위 임차인이 있다 없다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내가 이 물건은 경매를 잡아놓았고 10개월 뒤에 내가 얼마를 회수할 수 있겠고 만약에 여기 유치권이 있으면은 유치권 배제 소송까지 잡아놔서 기간이 10개월이 아니라 12개월 걸려서 얼마를 회수할 수 있다는 자산관리계획표인 AMP를 짜게 됩니다. 이 AMP를 통해서 채권 매각 가격인 타겟 프라이스가 작성이 됩니다. 총 이 타겟 프라이스가 다 작성이 되면 이 투자회사인 기관 투자자에서 최종 승인을 받으면 이 채권 관리 계획표인 AMP가 확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 AMP가 확정이 돼야지만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채권을 시장에 가서 이 유동화 전문 회사인 채권을 관리하는 AMC에 가서 채권을 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AMC는 채권을 갖다가 관리를 하면서 경매 시장을 통해서 해소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채권을 살려고 하는 개별 투자자, 저희 같은 사람들 또는 대부회사들이라든지 또는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을 사고 싶으면은 채권 시장을 개별적으로 매각을 통해서 해소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채권을 관리하는 AM 입장에서는 경매 시장을 통해서 해소를 하다 보면 낙찰 가격에 따라서 채권 해소 가격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채권이 해소될 수 있고 또는 경매 낙찰 가격이 낮으면 채권 해소율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자기가 해소하고 싶은 금액만큼 해소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채권을 필요하는 투자자들한테 채권을 매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채권이 필요하시면은 이런 채권들은 가서 기관 투자자들 자산관리회사에 가고 유동화 채권을 관리하는 자산관리회사에서 가격 협상을 통해서 채권을 사실 수가 있겠습니다. 채권을 사러 가는 걸 갖다가 대부분 다들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채권을 안 사봤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가서 AM들을 만나서 채권 가격을 협상하면은 AM들이 되게 다들 친절하게 자세히 가르쳐 드립니다. 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솔직히 모르겠다고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면 AM들이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고 가격 협상도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자산관리회사인 AMC에 가서 채권을 사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1금융 시장이 전체적으로 부실채권이 어떻게 진행돼서 매각까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강에서는 제2금융권 채권, 1금융권 채권이 아닌 제2금융권 채권에 대해서 부실채권 매각 절차인 플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